안녕하세요. 깨는 언니예요. 사람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자주 발현되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단정 짓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발현되는 게 적을 뿐이지 이제 누구에게나 폭력성, 잔인성은 다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도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자주 발현되는 모습으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제 단정을 짓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타인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자기만의 틀을 만들겠죠. 근데 그 틀 안에 내가 부정적인 틀 안에 있다면은 좀 고쳐 보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가장 처음 느낀 이거 불륜이다라고 느낀 게 20대 때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에 27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제 미혼이었고 기혼인 27살 다른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하면서 이제 친해지니까 남편 외에 다른 남자가 3명인가 4명이 있는 거예요. 매주 돌아가면서 이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뭐랄까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긴 것 같지 않게 좀 많이 고지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물어봤거든요. 혹시 남편하고 만족이 안 돼? 남편이 별로야? 남편이 널 사랑하지 않아? 아니면 네가 사랑하지 않아? 뭐 결혼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그 친구는 그랬어요. 자기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자기를 사랑하고, 하지만 일상의 무료함을 깨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다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거의 뭐 반반? 50대 50으로 그렇게 불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흔하게 주변에 그렇게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정말로 시원하게 제가 대답을 하죠. 야, 이혼하고 만나. 추접해, 더러워. 뭐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데, 환승이별이라고 하죠. 환승이별도 솔직히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고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서 양심을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지르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정말로 내가 결혼하고 있는데 어떤 대상이 너무 이상형이고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와 정말 괜찮다 싶잖아요. 그럼 이혼하고 만나면 되잖아요. 모든 거는 잘라내고 끊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작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욕심이 과한 거죠. 얘도 잡고 싶고 얘도 좋고. 대부분 바람 피는 사람들은 남편이 갖다 주는 돈은 좋아요. 돈은 좋은데 남편한테 나의 감성적인 거는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쪽에서 채우는 거예요. 남편이 좀 부실해. 근데 다른 쪽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혼하고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행복해요? 아니요. 이쪽에서 분명히 채워졌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결혼에 살 거 아니에요. 이쪽이 다 단절이 되는데 또 한쪽만 가지고 만족스러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혼 사유가 뭐 나의 바람이든 뭐 배우자의 바람이든 이런 거였다고 하면은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도 똑같아요. 저도 이제 이혼했지만 왜 이혼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 저는 이제 남편이 도박 중독이었어요. 10년 10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 뭐랄까, 도박 중독이었어도 그 사람이 가정을 지키기에 좀 노력을 했다면은 저는 아마 그냥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어느 쪽에 편중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중독이 돼버리면은 무언가를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할 때도 제가 이제 1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제 짐을 싸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짐을 싸는데 내 친구가 짐 싸는 걸 도와줬어요. 근데 저는 되게 그냥 무덤덤했어요. 어차피 와야 될 것이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뭐 사과 박스라고 하죠. 이렇게 요 정도 큰 사이즈 박스에다가 제 옷을 이제 싸는데 사계절 옷이 그 한 박스에 다 담겼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친구가 막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이걸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1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다음 뭐 항상 재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 내가 재혼을 하거나 뭐 어떤 누군가를 만난다면은 도박만 안 하면 된다가 아니거든요. 도박은 반드시 안 해야 되지만 무언가에 중독된 것도 별로예요. 알코올 중독도 별로고, 음, 일 중독도 그냥 별로고. 왜냐면 중독돼 있다면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되게 등한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거든요. 일과 사랑 균형을 잡고, 뭐 일과 휴식, 이 모든 거에 균형을 잘 잡혀 있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거든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은, 만약에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바람을 계속 피고 있으면은 마음도 참 찢어지겠지만, 아, 너무 더럽다. 다른 여자를 만진 그 손으로 나를 만진다? 아, 너무, 정말, 그래요. 너무 더러워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불륜, 뭐 바람 피고 있는 사람들이 바람 뭐 안 피는 수도 없는 거고, 뭐 할 거 다 하겠죠. 이혼하면은 뭐 어떤 주원글 씨처럼 꼬리표가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 내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혼을 하고 사람들이 수긍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왜 이혼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저는 남편의 애아빠가 이제 도박을 한다는 것을 진짜 친정 엄마한테도 언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의 수치였어요. 내가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게 너무 나한테는 가장 큰 수치스러움, 그리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내가 선택한 그 남자가 그냥 그거밖에 안 되는, 그게 저는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안고 갔어요. 어, 내 수치 내가 그냥 보듬고 가겠다.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갔거든요. 막상 이혼을 했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왜 이혼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되게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왜? 그때 제가 이제 뭐 동창 모임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마디 글을 썼거든요. 나 이혼했어. 그래서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정말 궁금하면은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이제 이렇게 해놨더니만 다른 친구가 너 너무 멋있다고. 이게 뒤에서 할 얘기라면 그냥 앞에서 하면 돼요. 앞에서 못할 얘기는 뒤에서 안 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좀 뒤에서 뭐 수군덕거리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그냥 앞에서 할 말 다 해요. 며칠 전에도 이제 회사 출근하고 있는데 정말 몇 년 전에 만난 뭐 아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길에서 우연히. 근데 어머 언니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네. 언니 너 이렇게 똑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자마자 어머 너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되게 많이 늙었다. 이 주름 뭐야? 걔가 잠깐 멈칫하더니만 어머 언니는 정말 여자라구나. 그런 이제 일화가 있었거든요. 불륜을 좀 혐오하는 것 때문에 제가 불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정말 혐오해요. 뭐, 뭐 소개팅을 했는데, 아직 이제 돌싱이라고 해서 소개팅을 했는데 그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서류상 뭐 이혼했다 했는데 서류상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 저는 그거 그냥 유부남이에요. 그냥 유부예요. 그렇게 말하면 되게 실망스러운 게,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모든 관계 정리를 한 다음에 준비가 된 상태로 만나야 되는데, 아, 저 사람 진짜 예의 없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뭐 상황이 뭐 그렇고 뭐 어때서, 그럼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상대방의 예의예요. 근데 참 세상에 예의 없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또한 예의 없다는 소리 가끔 들어요. 우리나라 그 예의상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는 거. 저 그런 거 안 해서 예의 없다는 소리도 가끔 듣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고객센터다 보니까 고객들의 민원을 제가 이제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계속 받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일개 상담사예요. 일개 상담사인데 일개 상담사한테 되게 큰 걸 무언가를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스킬이 없을 때에는, 이제 스킬이라고 해봤자 뭐, 제가 이제 경험치가 없었을 때에는 그냥 죽어라 죄송하다가만 했어요. 그냥 죽어라 죽어라. 뭐 끊지도 않는 그 긴 통화에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최근에는 뭐 이렇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민원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객아, 잘 생각해봐. 너가 이렇게 이러한 걸 원했는데 잘 생각해봐. 나는 일개 상담사야. 일개 상담사가 너한테 이런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못하겠지. 그러니까 수긍을 해요. 응, 그런 거 안다고. 쿠폰 나부랭이 같은 거 준다고 해서 너가 이게 만족스럽겠어? 안 되겠지. 또 수긍을 해요. 그럼 나는 지금 담당 부서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너가 이걸 기다리지 않는다면 나는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하니까 고객님이 그러면 기다리겠다고 하고 이제 종료가 되고 저는 이제 담당 부서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죠. 연륜이 쌓인 건가? 아니면 경험치가 많이 는 건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객 민원 통화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지? 이것도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물린 얘기하다가 자꾸 딴 데로 새는데요. 아주 그 불륜의 대상이 내가 되는 게 너무 싫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존심,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자존심 세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자존심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럴 때는 자존심 상해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이나, 불륜의 대상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사람이었나? 뭐가 허점이 있었지? 뭐가 그렇게 나를 낮게 보이게 만들었지? 뭐가 그렇게 수준 낮게 저렴하게 보이게 만들었을까라는 걸 저는 다시 이제 저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보면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불륜의 대상, 본인이 유부남인데 나랑 잠깐 그냥 즐기면서 만나보자. 저 이 말 정말 싫어요. 끔찍하게 싫어요. 즐기려면 딴 데 가서 알아보고 돈 주고 해도 되잖아요. 굳이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귀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사람 태어났을 때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거든요. 제가 엄마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감동이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었구나. 그런 사랑과 축복을 모든 사람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뭐 나는 고아원에 자랐어요. 뭐 어쨌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 순간에는 분명히 그 태어남에 엄마는 감동을 받고 이 아이의 건강함에 감사했을 거예요. 뭐 건강하지 않더라도 일단 살아서 만난 것 자체로 너무 큰 축복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귀하다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다른 상대를 대할 때 좀 귀하다라고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바람 푸는 뭔가에 풀려고 하는 대상이다라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긴 해요. 그냥 내가 풀고 싶고 뭔가 바람 피고 싶고 하면은 돈 주고 할 수 있는 곳 되게 많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잘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평범한 사람 괴롭히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예전에 황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뭐 미혼이라고 그래서 이제 몇 번 만났어요. 두세 번 만났는데 그냥 저는 진짜 촉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느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계속 좀 집요하게 무언가를 계속 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네. 레파토리 똑같잖아요. 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너 뭐랄까 배신감이 들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기대한 게 없었는데 왜 배신감이 들까? 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처음부터 이걸 알지 못했을까? 한 두세 번 만났는데도 뭐랄까 실망감, 나에 대한 실망감, 상대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정말 나를 아예 다 채워버렸어요, 그때도.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좀 두렵고 무섭고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저 사람이 정말 속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 속일 거니까. 상처 받을까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서 내가 아플까봐가 아니고 어떤 상대에 대한 배신감이 들지 않게끔 그냥 나를 잘 조절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답게. 사람이 가진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동물이 가진 것보다 사람이 가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내가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나는 사람이 가진 것들이 되게 많은데도 보통의 사람들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그것들만 활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뭐 어떤 영상이든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 사람답게 살자. 좀 똑바로 살아보자. 우리는 동물과 다르다. 대부분 다 짚어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깨는 언니 잔소리가 참 길었죠? 지금까지 깨는 언니였습니다.